삼성 라이온즈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이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뭐 김성윤 선수도 그렇고 김영웅 선수도 그렇고 약간 이제 강민호 선수도 그렇고 이제는 최용우 선수도 그렇고 무언가 S급 선수들 그리고 뭔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고 리그를 폭격한 선수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라이온즈를 가장 크게 바꿔놓은 선수 그리고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가 지속적으로 가을 야구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위 말해 컨텐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이재현 선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딱 가운데 있죠 지금.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얼마나 삼성 라이온즈를 심하게 바꿔놨는지 그야말로 삼성 라이온즈를 저는 아예 바꿔놓은 선수가 이재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재현 선수와 삼성 라이온즈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아쉽게 기사가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기사를 가지고 하면은 신뢰도가 더 높아서 뉴스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재현 선수는 최근에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저 사진과 이걸로 시작하는데요. 22년도에 삼성의 1차 지명으로 뽑은 선수죠. 아직 2003년생. 내년에 겨우 23살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수비 포지션인 유격수를 보면서 올 시즌 무려 16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OPS도 리그 정상급 타자로 볼 수 있는 0.8에 가까운 0.787이에요. 이재현 선수가 에러는 아직 23개입니다. 왜냐? 유격수라는 포지션은 정말로 키우기가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한 팀이 유격수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FA를 사와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유격수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현 선수는 삼성의 유격수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유격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선수가 되었죠. 자, 실제로 이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유격수 WAR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기록에 2016년도 김상수 선수가 보입니다. 그쵸? 2016년도 여기 박계범 선수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보면은 2023년에 이재현 선수가 꼴랑 2년차 신인인데 2.73으로 지금 모든 삼성의 2016년도부터의 유격수 WAR보다 더 높습니다. 2019년도 이학주 선수보다도 높아요. 강한올, 김성훈, 뭐 이학주, 박계범, 김성훈, 뭐 이성규 수많은 선수들이 유격수 자리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삼성 라이온즈 다운 유격수는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재현 선수는 이거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유격수 WAR을 가져온 건데요. 무려 올 시즌, 그러니까 뭐 김주원 선수 메이저리그 가네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김주원 선수가 6.33인데 수비는 0.06으로 이재현 선수의 0.63 디펜스 WAR에 한참 못 미치죠. 자, 사실 유격수라는 자리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훨씬 중요해요. 모든 포지션 중에서 포수를 제외하면은 가장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은 유격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격수 자리는 한화가 그런데요. 심우준 선수가 수비만 잘해도 되니까 FA로 50억을 주고 데려온 게 바로 유격수 자리. 그만큼 수비가 중요한 게 유격수고 지금 현재 이재현 선수가 2년간 유격수 23년부터 25년간의 디펜스 WR 0.6을 2번 이상 기록한 선수는 이재현 선수가 유일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격수에서 사실은 수비가 가장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뭐 화려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딱 유격수의 정석 같은 수비의 느낌이 있는 선수가 이재현 선수죠. 그리고 박성환 선수가 지금
여기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지환 선수가 23년도에 3위. 뭐 이지환 선수랑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타격으로도 보면은요. 김주원 선수 다음이 이재현 선수죠. 박성환 선수와 박찬호 선수는 유격수 수비를 잘하는 그런 타입이고 타격은 장타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김주원 선수와 이재현 선수가 두 선수가 홈런을 칠 수 있는 유격수, 과거에 오지환 선수가 그러했듯 홈런을 20개 때려낼 수 있는 유격수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재현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올 시즌 스토브리그 작년에 뭐 25년도에 이 김주원이 낫냐 이재현이 낫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올 시즌 보여준 공격 스탯은 김주원이 더 낫죠. 하지만 이재현 선수도 앞으로 그에 못지 않을 거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OPS형 유격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 평균,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5년에 이재현 선수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겁니다. 왜냐? 2024년에 이게 전체 OPS예요. 그런데 2024년은 완벽하게 타고 투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타자 평균과 OPS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근데 2025년은 누가 봐도 투고 타저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투수가 3명이나 될 만큼 외국인 투수들이 너무나 강력했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 차이 보시죠? 이재현 선수는 그러니까 2025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WAR이 지금 보시면 WRC 플러스는 오히려 2024년이 더 낮아요. 25년이 낮아요. 114로 2025년 요렇게 104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 0.787, 0.784로 비슷해요. OPS가. 그런데 이재현 선수의 WAR이 이렇게 4.49까지 올라간 거 2.53에서 그거는 바로 25시즌이 훨씬 더 타자들이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시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년도 삼성 라이온즈를 보면은 3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격수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김지찬 선수가 유격수를 갔지만 사실 실패였죠. 수비도 9위고 타격도 8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선발 뭐 백정현 선수 호투도 있고 이랬는데 선발 투수로 이제 3위를 한 거지. 뭔가 타격과 수비로 삼성 라이온즈가 이렇게 3위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재현 선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잠깐 스토리를 보면은 이 이재현 선수는 투타 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팔꿈치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재현 선수는 투수보다는 타자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그 투수에 했던 경험, 그것이 150, 140을 던질 수 있는 유격수가 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면서 서울 고등학교에 가서 3학년에 타격에서 굉장히 발전했고, 이게 뭐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이 서울 3개 구단의 1차 지명에는 이 동일학교 중복 지명 불가 규정이 있어요. 뭐 이병현 선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 거는 3팀이나 되기 때문에 이병현이 4순위로 밀려나야 이재현의 서울권 1차 지명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병현의 퍼포먼스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결국 두산이 예상대로 이병헌을 1차 지명하면서 이재현이 전국 지명으로 흘러나왔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이재현을 뽑을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 신인 드래프터였죠. 전국 지명은 동일 학교 중복 지명 불가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직전인 21시즌 내야진이 붕괴 수준에 가까웠던 삼성 라이온즈의 유력한 지명 후보로 떠올랐었죠. 그러면서 10위 하나 이글스는 문동주, 뭐 기아 타이거즈가 거르더라도 하나가 놓칠 리 없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삼성까지 순위가 밀렸고 결국 삼성 라이온즈는 뭐 대구의 진승현, 박상우, 최지민 뭐 여러 선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에 결국 22 드래프트로 이재현을 원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고 아예 삼재현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지명 전부터 삼성 선수 취급을 했죠. 그러면서 삼성 라이온즈 공식 유튜브 삼튜브에서도 지명된 이후에 삼재현이라고 부를 만큼 이재현 선수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죠. 22년도 일단 오자마자 유격수를 띱니다. 그러면서 벌써 0.1밖에 안 되지만 이재현 선수가 여기 이 삼성 라이온즈 여기에 표시될 만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타격도 5위가 되고 수비는 여전히 9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현 선수가 꼽히기 시작하죠.
이 2년 차부터 사실 주전 유격수가 완전히 된 거죠. 타격이 8위가 되고 수비가 아직 7위였어요. 그런데 이재현 선수가 지금 WR을 크게 좋게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무려 24시즌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갔는데 수비가 1위가 된 게 보이시죠? 이 유격수가 그만큼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물론 김지찬의 수비도 좋았고 김영웅의 수비도 좋았어요.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가 수비가 1위를 할 수 있던 건 무조건 이 셋 중에는 이재현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유격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서 25시즌에는 말도 안 되는 WAR을 기록하면서 역시 타격도 2위고 수비가 1위가 됐죠. 아마 삼성 라이온즈의 2026 시즌은 타격이 1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수비 역시 1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좋은 성적, 우승까지 기대하는 데는 당연히 이런 타격과 수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선발도 그렇고 구원도 좋고 사실은 24시즌에는 구원이 1위였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 구원이 24시즌에 훌륭한 성적을 했던 선수들이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또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재현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요게 제가 22년도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통산 WR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뭐 당연히 1차 지명을 했고 유격수가 와서 바로 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2년 WR이 마이너스 0점인데 지금은 무려 1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선수는 5점이에요. 김영웅 선수도 어마어마한 선수가 맞는데 이재현 선수는 그냥 리그 최고 수준으로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지명하고 나서부터.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호성 선수 2023년 WR이 0.6이었는데 통산 WR이 0.4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선수가 없죠. 유의미한 선수. 그리고 지금 2024년에도 양도근 선수 2024년 WR이 0이고 2025년도까지 합친 통산 WR 1.4.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죠. 양도근 선수가. 그리고 배찬승 선수가 이렇게 0.6을 기록했고 이제 심재훈 선수가 2루수를 해결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삼성의 이제 포지션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재현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런 개수가 12개, 14개, 1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올 시즌 대단한 거는 2루타가 19개, 18개였다가 29개까지 될 정도로 이재현이 장타의 눈을 완전히 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즌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고 타저 시즌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체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현 선수가 이 디펜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디펜스 WR이 0.22, 0.6, 0.63까지 그리고 OPS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올 시즌 아까 보여드렸지만 리그 전체와 비교한 OPS는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WRC 플러스도 그래서 95.9, 105, 114 계속 늘고 있죠. WR도 2.73, 3.13, 5.13 그리고 순 장타율이 1할 2푼 9리, 1할 5푼 9리, 1할 7푼 3리까지. 그래서 이재훈 선수는 정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장타형 유격수인 거예요. 이 순 장타율 1할 7푼 3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현 선수의 또 다른 장점은 선구안이에요. 볼넷을 무려 12.7, 12.4%까지 얻어나갈 수 있는 게 이재현 선수의 놀라운 선구안이고요. 자, 일단 올 시즌은 뭐 이렇게 변하고 커브랑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슬라이더랑 포크볼, 커브에 다소 약점을 보이긴 했어요. 이 세 개의 구종이 1할 7푼 6리, 1할 6푼 8리, 1할 8푼 9리지만 지금 포심 그리고 체인지업 그리고 커터 이 세 구종은 3할이 넘는 이런 타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장타율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더와 포크볼만 낮아졌을 뿐 나머지 4개의 구종은 장타율이 5할 5푼 1리, 직구 5할 5푼 1리, 커터 4할 6푼 1리, 커브도 뭐 2할 3푼 5리로 조금 늘었고요. 체인지업은 무려 6할 2푼 5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거는 스트라이크 존 밖에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에 이재현 선수가 얼마나 스윙을 했냐라고 하면은 41.6%였던 이 선구안이 22.3%. 올 시즌은 특히나 투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투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스윙하는 게 22.3%밖에 안 돼요. 정말 대단한 이 스트라이크 존 밖의 스윙률입니다. 이거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22.3%라는 것. 그래서 스윙 대비 헛스윙률도 18.1%로 낮은 편이고요. 전체 두구 대비 헛스윙률은 뭐 루킹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워낙 선구안이 좋다 보니까 ABS 끝자락에 있는 공을 가만히 쳐다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20%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구안이 앞으로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ABS의 적응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은 투수가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적응하겠죠. 그러면서 올 시즌은 좌투수에게 잘 쳤어요. 3할 2푼 1리, 우투수에게는 2할 2푼 8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초구가 6할 6푼 7리로 굉장히 좋아요. 득점권은 그냥 무난했고. 그런데 이게 좌투 우투가 24시즌은 우투수에게도 2할 4푼 5리, 좌투수에 2할 6푼. 그 다음에 이때는 득점권에 되게 잘 쳤어요. 24시즌에. 득점권에 무려 3할 9리. 그리고 초구 역시 강했고 5할 7푼 1리.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우투수에게 23시즌은 2할 7푼 1리로 좌투수보다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재현 선수가 우투수에게는 무조건 약한지 좌투수에게는 무조건 강한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아직은 이 선수가 너무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하나 꼭 보셨으면 해서 제가 앞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데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23년도에는 타율이 1할 8푼 9리밖에 안 돼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예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건데, 자,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24시즌 2할 1리, 25시즌 2할 1푼 1리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꾸준하게 대처가 향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수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5시즌은 모든 타자의 이 타격 능력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현 선수는 올라갔다는 거를 꼭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투구 분포도에 따른 건데요. 자, 23시즌에는 낮은 공에 대한 안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25시즌은 낮은 공 직구도 굉장히 잘 치는 걸로 보이죠. 지금 빨갛죠? 뭐 6할, 4할 2푼 9리 이런데 요 낮은 공을 가지고 장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빠른 계열, 투심, 포심, 커터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커터를 던지는 선수가 많아서 이게 좀 보기 그렇고 투심도 지금 낮은 공 안타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이죠? 빨간색이 늘어났죠. 그리고 요 변화구는 재밌습니다. 자, 슬라이더는 24년도에는 엄청 잘 쳤어요. 근데 25년도에는 엄청 못 쳤습니다. 체인지업은 24년도에 못 쳤다가 25년도에는 엄청 잘 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재현 선수가 아직도 발전 가능성에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떤 한 가지 부종에 대해서 꾸준한 약점이 있으면 이 선수는 슬라이더가 약점인데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게 3년, 4년, 5년 되면은 어떤 선수의 특정 약점 구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체인지업 슬라이더가 지금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포크볼은 의외로 준수하게 둘 다 잘 치고 있다는 거. 커브도 23년에는 지금 보세요. 24년에는 못 쳤다가 25년에는 또 잘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다. 이재현 선수는 발전 가능성에 있다는 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 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타자들은 이제 30살 근처나 20대 후반 가면은 요게 아예 굳어져요. 어떤 구종에 대해서 특별히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재현 선수는 분명히 26시즌에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국가대표까지 뽑혀가지고 군면제를 받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26시즌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영상 찍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이런 과자, 떡볶이 드셔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